이어서 강원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2월 고교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치는 강릉 펜션 참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와 관련해 보일러 시공업자와 펜션 운영자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이 중 7명에게 징역형과 금고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처벌이 가볍다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노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 사상이라는 피해를 낸 강릉 펜션 참사와 관련해 1심 법원이 책임자들에게 무더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2단독 이어진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 씨에게 징역 2년을, 펜션 운영자 김모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치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 자유형을 말합니다. 무자격자 상태로 펜션 보일러를 직접 시공한 안모 씨에게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 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펜션 시공업자와 가스 공급업체 대표, 아들과 함께 펜션을 운영한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형,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펜션 건축주와 전 소유주에게는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과실과 이번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의무를 다했다면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등 5명에게 징역 2년에서 3년, 펜션을 운영한 부자에게는 금고 2년에서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1심 판결이 검찰 구형량보다 낮다며 반발했습니다. 허망한 것 같아요, 이 법정이. 저는 한 2년 정도는 다 나오려고 생각했는데 1년 6개월, 1년이 되는 게 너무 기가 막힙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번 사고로 부상을 당한 학생 대부분이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며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들, 이제 안전에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실제 기소가 되더라도 법원에서 좀 미온적인 처벌, 법원에서 검사 구형량에 비해서 못 미치는 선고를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 대입 수능을 마친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지난해 12월 강릉의 한 펜션에 투숙했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이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강원도 SOC 분야의 최대 현안 사업은 바로 동서고속화철도와 제2경춘국도인데요. 동서고속화철도는 사업비가 이달 중 확정될 전망이고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제2경춘국도 사업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두 사업 모두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강원도가 추정하고 있는 춘천 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비는 약 2조 4천억 원 정도. 당초 예상보다 약 3천억 원이 늘었는데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무엇보다 노선을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증가한 게 주된 이유입니다. 강원도는 현재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총 사업비 확정을 위한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사업비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입찰 방식 등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면 올 연말까지 기본 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겁니다. 총사업비 협의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그래서 7월 말이나 8월 초에 아마 총사업 협의 끝날 것 같아요. 끝나면 한 8월 중으로는 비공개 고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연말 안에 기본 설계가 착수될 것 같아요. 남양주에서 춘천을 잇는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적정성 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이달 중 총 사업비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두 사업 모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동서고속철도는 종착역인 속초역과 경유지인 양구역의 위치를 놓고 지역 내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또 제2경춘국도도 춘천 남이섬 인근의 교량 건설 등 경유 노선을 놓고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당초 8,600억 정도로 예상됐던 사업비가 1조 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노선은 이제 노선 확정하기 위한 기본 설계도 하고 질설계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설계해야지 이제 노선이 확정되거든요. 지금은 그냥 지도상에 선을 긋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뭐 확정됐다는 것은 아니니까. 강원도 주요 현안 SOC 사업들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강원도가 불거진 문제들을 어떻게 매듭 짓느냐가 앞으로 남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춘천시 25개 읍면동 중 21곳이 지방소멸 위험주의 단계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는 외곽 지역인 북산면과 남면, 사북면과 서면, 동산면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지 소멸 위험 진입 단계였던 동산면이 올해 처음으로 고위험 지역으로, 최근 인구가 늘고 있는 퇴계동은 지난해까지 보통 단계에서 올해 주의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소멸 위험 단계는 20세부터 39세 사이 가입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춘천 지역 전체 인구는 지난 6월 기준 28만 541명으로 1년 동안 488명 감소했습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 북상에 따라 동해안의 연안사고 위험 예보가 주의보로 격상됐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제5호 태풍 다나스가 20일 밤 소멸될 전망이지만 태풍의 여파로 너울성 파도에 의한 연안해역 안전사고가 우려돼 21일까지 연안안전사고 위험 예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해해경은 연안해역 순찰을 강화하고 태풍 단계별로 선박 출항 통제에 나설 계획입니다. 너울성 파도가 지속될 경우 위험 예보주의보 단계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11일까지를 피서철 특별교통안전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상습 혼잡 구간을 중심으로 중점 관리를 펼칠 계획입니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하루 경찰력 600명과 장비 220여 대를 교통관리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찰은 올여름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고속도로 6개 구간과 주요 국도 3개 구간에 대해서는 우회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고 국도 우회를 유도하는 등 특별 교통 관리를 추진합니다. 또 휴가철 들뜬 분위기와 피로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와 무면허, 중앙선 침범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 특수구조단은 19일 춘천 의암호에서 여름철 순환사고 대비 항공구조훈련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헬기에서 구조대원이 로프 없이 하강하는 헬기 드롭 훈련과 순환구조 바스켓 활용 훈련 등이 실시됐습니다. 또 구조부터를 이용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훈련도 펼쳐졌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주말 우리도 저녁 북상하는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50에서 최고 150mm, 영서 지역은 10에서 7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춘천 24도, 강릉 23도, 속초와 원주 22도가 되겠고 습도까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비가 오며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원주 28도, 강릉 26도, 속초 25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일요일과 월요일 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 이후 수요일에도 또 한 차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영동 지역도 비 소식이 잦은데요.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 하늘이 흐리겠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산사태 등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비가 오겠고 동해 앞바다를 중심으로는 파도의 높이가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